1995년 7월 30일 도쿄 외곽. 도쿄도 하치오지시의 한 슈퍼마켓 스즈란. 그날 밤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은빛 드라마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마감 준비를 하던 직원 셋, 매니저, 그리고 여고생 아르바이트 2명. 조용한 매대 형광등 아래의 마지막 정리. 시계는 오후 9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진 평범한 일요일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6분 뒤 그 평범함은 총성으로 무너졌습니다. 밤 9시 16분. 가까운 도로를 지나던 행인 한 명이 말했습니다. 무언가 터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 짧은 10분 사이 세 사람은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인근 도로에서 흰색 세단 한 대가 발견됩니다. 번호판은 없었고 차는 버려져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은 말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차에서 내렸어요. 급히 떠났죠. 얼굴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경찰은 곧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슈퍼 안에서는 3발의 탄피와 3발의 탄환이 수거됐습니다. 모두 필리핀산. 38 리볼버. 근거리 사격, 미착 발사. 피해자들은 저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금고 속 현금 526만엔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돈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강도라면 왜? 바닥에는 찢어진 검은 테이프 한 조각. 그리고 그 위에 남은 정체불명의 DNA. 범인은 사라졌고 남은 건 세 사람의 시신과 10분 동안 벌어진 완벽한 침묵뿐이었습니다. 사건은 곧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하치오지 슈퍼강도 살인사건. 총기 범죄가 드물던 일본에서 이건 전례 없는 비극이었습니다. 단 10분. 3발의 총성. 그리고 흔적 없는 범인. 그날 슈퍼 스즈란 안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다음 날 7월 31일 아침. 하치오지 슈퍼 스즈란. 오전 10시 10분. 문을 연 직원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정적. 매대 위엔 어제 그대로의 계산기, 반쯤 열린 금고, 그리고 바닥에 누군가의 발끝. 직원은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10시 15분 경찰과 구급대가 도착했습니다. 3명 모두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매니저 이마무라 마유미. 금고 앞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여고생 2명, 하세가와 나오코와 나가타 미카. 각각 카운터와 사무실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머리 또는 목 부위 총상. 근거리, 정조준. 저항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바닥엔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고 속엔 현금 526만 엔이 그대로. 범인은 돈을 원하지 않았던 걸까? 현장 주변에는 이상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검은색 비닐 테이프 조각 하나. 찢긴 자국, 손으로 뜯은 듯한 불규칙한 단면. 그리고 주차장 바닥엔 육각무늬 운동화 자국. 27cm 남성 사이즈. 그 발자국은 출입문으로 이어지다. 갑자기 끊겨 있었습니다. 그 시각 인근 도로. 흰색 세단이 급히 달려나갔어요. 목격자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차종은 닛산형, 운전자는 1명. 검은 옷, 굳은 표정. 하지만 번호판은 없었습니다. 지워진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봉쇄선을 쳤습니다. 유리문엔 손자국 하나 없었고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범인은 문을 열고 들어온 걸까? 아니면 이미 안에 있었던 걸까? 현장은 차갑게 멈춰 있었습니다. 넘어진 의자, 꺼진 전등, 열린 서랍. 시간이 9시 27분에서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그날 밤의 흔적은 그대로였지만 범인의 그림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10분. 그 10분 동안 슈퍼 안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 하치오지 경찰서는 사건 직후 비상체제로 돌입했습니다. 7월 31일 오후 3시. 본청 지시에 따라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됐습니다. 형사 120명, 지원 인력 포함 2,000명. 도쿄 서부 전체가 사실상 수사구역으로 묶였습니다. 현장은 이미 통제된 상태였습니다. 조명, 혈흔, 탄환, 발자국. 모든 흔적이 사진으로 남겨졌습니다.
형사들은 금고 앞에서 멈춰 선 세 사람의 자리를 표시했습니다. 흰색 테이프 3줄. 그것이 범행 동선의 시작이었습니다. 총격은 3발. 모두 같은 리볼버에서 나왔습니다. 필리핀제 38구경. 밀수된 불법 총기였습니다. 총탄엔 오일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근 청소된 총. 범인은 총기를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탄피에서는 지문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장갑을 꼈다는 뜻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손톱 아래에서도 방어 흔적은 없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공격을 예측하지 못한 채 쓰러졌던 것입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유리문은 멀쩡했고 강제 개방의 자국도 없었습니다. 범인은 열쇠를 사용했거나 내부에서 문을 연 상태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주차장 감식에서는 육각무늬 운동화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사이즈 27cm 남성용. 발자국은 출입문 쪽으로 향하다가 10m 앞에서 끊겨 있었습니다. 거기엔 타이어 자국이 겹쳐 있었습니다. 범인이 바로 그 지점에서 차를 탔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목격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밤 9시 20분경 흰색 세단이 도로를 빠져나갔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량 번호판은 없었고 조수석 쪽 유리는 반쯤 내려져 있었습니다. 안에 있던 남자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그게 유일한 묘사였습니다. 경찰은 CCTV를 수거했습니다. 그러나 1995년의 대부분 CCTV는 아날로그 테이프 방식이었습니다. 자동 덮어쓰기 설정. 사건 다음 날엔 이미 녹화가 지워진 뒤였습니다. 수사 초반 형사들은 2가지 가능성에 집중했습니다. 즉흥적 강도인가, 계획된 살인인가. 금고는 열려 있었지만 돈은 그대로. 그리고 총격은 정확했습니다. 둘은 공존할 수 없는 특징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첫 주 동안 경찰은 200건이 넘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수상한 남자를 봤다. 총을 가진 사람을 안다. 하지만 대부분은 신빙성이 없었습니다. 단 한 건 필리핀계 남성에 대한 익명 제보만이 남았습니다. 수사본부의 기록에는 그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범인은 총기 사용에 익숙하고 현장 구조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총, 신발, 테이프, 차량. 모든 단서가 제각각이었고 그 어느 것도 한 사람에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단서들은 있는데 조각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사건은 하치오지의 미로라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후 도쿄의학연구소에서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세 피해자 모두 근거리 사격. 머리와 목. 단 한 발씩. 총성 3번. 정확히 3명이 쓰러졌습니다. 사격거리는 50cm 이내. 탄두의 궤적이 일정했습니다. 총을 쏜 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정확도. 부검인은 말했습니다. 방아쇠를 당긴 사람은 총에 익숙했다. 범인은 단순한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총기는 필리핀제 38 리볼버. 일련 번호는 지워져 있었습니다. 불법 밀수품. 일본 내 공식 유통 기록은 없었습니다. 총기 감식 결과 총열엔 오일 잔여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근 손질된 흔적. 범인은 준비된 자였습니다. 그 총은 누구든 확실히 제거할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현장 바닥에 떨어진 검은 비닐 테이프. 찢긴 자국, 손톱으로 뜯은 듯한 불규칙한 절단면. 그리고 그 위에서 검출된 제3자의 DNA. 피해자 3명과도 당시 슈퍼 관계자 누구와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남성의 DNA였습니다. 하지만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995년 일본에는 아직 DNA 데이터베이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줄의 유전자는 미확인 남성어로만 남았습니다. 그 파일은 냉동 보관되며 10년 동안 봉인된 채였습니다. 또 다른 단서, 신발 자국, 육각무늬 운동화 밑창. 국내 유통된 제품 중 일치 모델은 없었습니다. 형사들은 해외 브랜드 카탈로그를 뒤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결과도 없었습니다. 그 신발, 마치 일부러 흔적을 남긴 듯 했습니다. 이건 함정일지도 몰라.
당시 수사팀 한 형사의 말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도 서로 달랐습니다. 어떤 이는 남녀 2명이 함께 있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이는 검은 옷의 남자 혼자였다고 말했습니다. 시간도 방향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수사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실패한 강도다. 아니다. 철저히 계획된 살인이다. 금고가 열려 있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수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범인은 흔들리지 않았다. 총성 3번 모두 정조준. 그리고 흔적 없이 사라졌다. 그 침착함, 그 완벽함, 그건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기록 속 마지막 문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범행 동기가 설명되지 않는다. DNA, 탄환, 신발, 진술. 모든 단서가 하나의 사람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총을 쏜 사람은 정말 단 한 명이었을까?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 단서는 많았지만 그 어떤 것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경찰은 3가지 길을 세웠습니다. 단독 강도 실패형, 내부 사정 숙지형 계획범, 그리고 해외 조직 연계설. 3가지 중 하나엔 반드시 진실이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첫 번째, 단독 강도 실패형. 가장 단순한 가설이었습니다. 범인은 금품을 노리고 들어왔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직원들의 등장에 당황했다. 총을 쏘고 그대로 도주했다. 근거는 2가지. 금고가 열려 있었고 피해자 중 한 명이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 총기 역시 구형 리볼버. 전문 범죄자가 아닌 즉흥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엔 결정적인 모순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너무 침착했습니다. 총격 간격 일정. 흔들림 없음. 명중률 100%. 겁에 질린 강도가 아닌 확실히 제거하는 자의 움직임이었습니다. 2번째, 내부 사정 숙지형 계획범. 범행은 슈퍼 내부 구조를 아는 사람만이 가능했습니다. 금고의 위치, 퇴근 시각, CCTV 사각지대. 이건 내부 정보였습니다. 경찰은 전현직 직원을 전수조사했습니다. 특히 1년 전 해고된 남성 직원 1명. 금전 문제로 퇴사했고 사건 직후 잠적했습니다. 형사들은 그의 이름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열흘 뒤 그는 다른 현장에서 근무 중인 게 확인됐습니다. 완벽한 알리바이. 혐의 없음. 내부 범행 가설은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범인은 내부 구조를 알고 있었다는 의심은 여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3번째, 해외 조직 혹은 사이비 연계설. 총이 필리핀산이었다는 점이 계기였습니다. 1990년대 일본, 필리핀계 밀입국 조직이 불법 총기 거래를 주도하던 시기였습니다. 일부 언론은 더 자극적인 이야기를 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이 특정 종교단체 활동에 참여했다. 그 단체가 해외 조직과 연계되어 있었다는 소문. 하지만 경찰은 명확히 부정했습니다.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저 불안이 만든 이야기였습니다. 3가지 가설 모두 어딘가 하나씩 어긋나 있었습니다. 강도라면 왜 돈을 두고 갔을까? 내부범이라면 왜 총을 준비했을까? 조직이라면 왜 단 한 것만 실행했을까? 모든 길이 막혔습니다. 시간만 흘렀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프로의 범죄라 불렀고 도시 사람들은 하치오지의 유령이라 불렀습니다. 흰색 세단, 육각무늬 신발, 검은 테이프, 3개의 단서, 3개의 그림자. 그 중 하나는 진짜 범인의 흔적이었을까? 시간은 흘렀습니다. 1995년 여름, 3발의 총성 이후로 1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2005년 경찰은 보관 중이던 증거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검은 비닐 테이프, 탄피, 그리고 피해자들의 옷. 최신 장비로 다시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 위에서 제3자의 DNA가 검출된 것입니다. 남성의 DNA. 피해자 누구와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범인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DNA는 일본 내 어떤 데이터베이스와도 맞지 않았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인물, 즉 기록에 없는 사람. 수사는 다시 시작됐지만
그 흔적은 곧 벽에 부딪혔습니다. DNA의 주인은 아직도 이름이 없었습니다. 2010년 일본 정부는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이 사건 역시 연구수사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끝날 수 없는 사건. 하치오지 슈퍼 사건은 그날부터 다시 살아있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경찰은 금고 주변의 부분 지문을 재검증했습니다. 그 지문은 한 남성과 유사 판정을 받습니다. 그는 폭력단 출신으로 총기 거래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또다시 모호했습니다. 유사, 하지만 일치하지 않음. 그는 이미 필리핀에서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수사는 또 멈췄습니다. 이후로도 제보는 계속되었습니다. 흰색 세단을 봤다. 그 남자 아직 하치오지에 있다. 하지만 확인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중 하나, 익명의 편지 한 통이 도쿄경찰청으로 도착했습니다. A 사용지 한 장.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 아직 있다. 누구의 필체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발신지 또한 가짜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 문장을 지금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DNA 기술은 더 정밀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한 줄의 유전자는 여전히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문은 불완전했고 흰색 세단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진실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퍼즐 조각이 모자란 채 그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형사들은 말했습니다. 그는 완벽히 사라진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아직 찾지 못했을 뿐이죠. 침묵은 길었지만 사건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총 3발, 10분의 공백. 그 사이에 숨겨진 무언가가 아직도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2025년 하치오지. 사건이 일어난 지 꼭 30년. 그날의 슈퍼마켓, 스즈라는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주차장으로 바뀌었고 표지판 하나 없이 바람만 스쳐갑니다. 하지만 매년 7월 말이면 누군가는 그곳에 흰 국화를 놓고 갑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도쿄경찰청은 올해 다시 발표했습니다. 하치오지 슈퍼강도 살인사건.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상금 600만 엔. 공식 사이트엔 지금도 제보란이 열려 있습니다. 당시의 기억을 가진 분은 지금이라도 연락 바랍니다. 30년. 수사 기록은 20만 쪽을 넘었습니다. 조사된 인원은 1만 6천 명. 신발, 총기, 테이프, DNA. 그 모든 증거는 여전히 하나의 이름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과학 수사는 발전했습니다. DNA 분석 기술은 세대를 넘어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의 유전자는 아직도 미확인 남성. 지문은 불완전했고 흰색 세단의 행방은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세월 속에서 변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하세가와 나오코의 어머니는 올해 인터뷰에서 짧게 말했습니다. 그날의 소리, 아직도 귀에 남아 있어요. 누군가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 한마디가 30년의 시간을 대신했습니다. 하치오지 시민들도 그날을 잊지 않았습니다. 7월 30일 밤 슈퍼가 있던 거리는 잠시 불을 끕니다. 단 10분. 그날의 총성이 울린 시간 동안 형사들은 여전히 기록을 펼칩니다. 총기, 탄환, 신발, DNA. 어느 하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2025년 현재 경찰은 공식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범인은 일본 내에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총의 출처, DNA의 불일치, 필리핀과의 연결고리. 진실은 국경을 넘어 여전히 흐릿한 그림자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을 뿐. 3발의 총성, 10분의 시간, 3사람의 목숨. 그리고 남은 건 3가지 질문. 누가 방아쇠를 당겼는가? 왜 3명 모두를 쏘았는가? 그리고 왜 돈을 두고 떠났는가? 그 질문들이 풀리지 않는 한 하치오지의 여름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라졌을까? 아니면 지금도 우리 곁 어딘가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을까? 진실은 아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 닿지 못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은빛 드라마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에 또 만나요.